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농촌 사회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의 귀농귀촌이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농업의 틀을 키우고 농산업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급성장한 반려동물 산업에 진입해 농업의 파이를 키우고 있는 청년 농업인 문현진 농업법인회사 꼼냥 대표와 함께 색다르고 유쾌한 농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 농업인 문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마리 고양이에게 간택당한 집사이자 청년 농부 문현진입니다. 본인 소개를 고양이 집사, 청년 농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인데요. 고양이를 반려하시는 분들은 보통 고양이를 모신다고 표현을 해서 집사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도 11마리 고양이를 모시고 있는 집사로서 집사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농부라고 하셨는데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가요? 네, 직접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고양이들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고 뭐 그랬습니까? 반려동물도 키우시고. 아니요, 처음부터 동물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도시에서 살 때는 이제 조그마한 강아지도 무서워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는데요. 시골에 살면서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의 첫 고양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겨울에 어미가 버리고 간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고양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제가 고양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요. 고양이를 처음 구조하다 보니까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인터넷으로 급하게 찾아보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고양이 물품을 사고 박스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 환경을 꾸며주게 되었어요. 고양이를 이제 구조해서 데리고 집에서 살다 보니까 고양이가 애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잘 때 이불에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어디를 가면 쪼르르 따라와서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양이를 구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이 예방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갔었는데요.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예방접종 후에는 그냥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도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말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아이가 너무 작고 어리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아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병원에서 아이를 보내주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고 집에서 제품해서 아이를 한 20일가량 돌봐주다가 떠나보내게 됐었어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펫로스라고 하는 저도 그런 거를 겪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아이가 가고 나서 남은 사료들을 이제 길고양이들 밥을 주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저희 집 앞으로 밥을 먹으러 오게 됐고요. 겨울이 됐을 때 임신했던 고양이가 저희 집 창고 안에 새끼를 낳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출산하는 걸 살펴보고 그 아이들 새끼까지 저희 창고 안에서 다 같이 살게 되면서 지금은 11마리 고양이에게 간택당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슬픈 사연으로 시작된 고양이하고의 인연이 네. 이제 지금은 고양이 집사로서
활발하게 또 그 활동도 하시고 또 회사도 뭐 창업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것이 됐겠네요. 예, 그렇게 고양이들하고의 인연이 어떻게 농업 또는 그 농업회사 법인과 연결이 됐을까요? 제 사업의 시작은 고양이들 덕분이었는데요. 고양이 집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이의 먹거리나 고양이들이 사는 환경에 관심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캣닙이라는 작물을 키우게 됐고요. 마침 AT 농식품 유통교육원이라는 교육원에서 청년 직거래 창업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고 거기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나가게 되고 아이디어상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농업인으로서 시작은 고양이들 덕분이었는데 농업법인 이름이 꼼냥이네요. 네, 농업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찾기 어려운 그 독특한 이름인데 어떻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꼼이라는 말은 곰을 귀엽게 발음한 것인데요. 제 성이 문씨이다 보니까 글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곰이 되기도 하고 평소 이제 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어요. 누가요? 제가 성격이 되게 예. 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느긋하고 그렇다. 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앞 글자를 땄고 뒷 글자는 이제 양인데 그거는 고양이를 표현한 말이고요. 예. 두 글자를 합쳐서 귀엽지만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만하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꼼냥의 의미는 곰처럼 우직하게 이렇게 나아가자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고 또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고양이하고 인연을 맺게 되고 이것이 또 사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귀농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가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에서 인테리어를 전공했고요. 졸업 후에는 직장에서 도면 그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예. 반복되는 일에 지쳐 있을 무렵에 부모님이 귀농을 하셨고 부모님 귀농하신 농장에서 처음에는 외국인들 노무 관리를 도맡아서 하기도 예. 했고 시골에서 지내면서 텃밭을 가꾸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 가치관이 맞다고 느껴져서 네, 시작을 하게 됐고 2013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귀농을 했고 2015년도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저도 진짜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귀농을 거들게 됐고 그러다가 아예 독립을 해서 네. 귀농인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부모님들은 어떤 농사를 지으시는가요? 부모님들은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 시설하우스로 엽채류, 쌈채류를 키우고 계시고요. 예, 가락동으로 출하를 하시는 네, 전문 농업인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잘하고 계시는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식물을 잘 키우시고요. 예. 어머님이 손이 야무지셔서 아, 이제 수확 작업을 되게 깔끔하게 잘해서 예. 출하하면 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모님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농장을 키우면 좋을 텐데 그걸 독립을 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저도 부모님을 같이 농장 일을 도와드렸어요. 외국인 노무 관리도 제가 직접 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귀농하게 된 처음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요새는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화도 안 통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노동청에 찾아가서 고발을 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하시기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농장 일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직접 같이 일을 하고 노무 관리도 했었는데요. 저는 여자이긴 하지만 네, 맏딸이라서 아들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장 일을 할 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도 다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스를 나르는 일, 거름을 나르는 일, 그리고 비닐을 씌우는 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다 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저희 집에 일 오신 할머니들도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해보는 농사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적성에 맞던 걸 재미가 있었습니까? 네, 저한테는 되게 지쳐있던 일상에 힐링이 됐었는데요. 텃밭을 가꾸면서 내가 키우는 대로 이렇게 쑥쑥 자라고 성장하는 뭐 채소나 작물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텃밭에도 1년 사계절이 다 담겨 있는데요. 겨울에는 양파나 마늘을 심고요. 여름에는 블루베리를 키워내요. 이렇게 텃밭에 키워낸 작물들은 저희가 먹으려고 키우는데 이렇게 텃밭에서 소소하게 재미를 느끼면서 여기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시골살이의 가치를 느껴서 자연 그대로를 채집하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기업에 다니던 딸이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을 하겠다. 그것도 혼자 힘으로 혼자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셨는가요? 부모님은 당연히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딸이 둘인데 제가 맏딸이라서 기대가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선택을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는 심하시진 않았고요. 그리고 같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일도 많아서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농업을 그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또 부모님이 길을 닦아놓은 것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이제 독자적인 어떤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캣닙을 키운다라고 했는데 캣닙이 어떤 건가요? 뒤에 소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캣닙은 한국 학명으로 개박하라고도 불리는 허브. 개박하. 네, 허브의 일종인데요. 캣닙의 줄기 잎 꽃에는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고양이가 가진 페로몬과 유사한 성분으로 고양이의 코를 통해서 감각 수용기를 거쳐서 뇌를 자극해줘요. 그래서 고양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의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요.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운동량 증가, 음수량 증가 이렇게 다양한 이로운 점이 있는 기특한 풀이죠. 그렇군요. 이것을 고양이들이 어떻게 먹는 건가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네, 고양이들이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똑똑한 식물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식물인가요? 네, 이게 한국명은 개박하라고 불리듯이 박하, 민트과인데요. 캣닙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고양이의 캣이 붙고 잎이라는 말이 붙어서 고양이가 좋아하는 풀 캣닙이라고 불리고 있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습니까? 저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캣닙이 고양이한테 되게 좋은 식물이고 고양이 마약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고양이가 이거를 가지고 놀면서 되게 뒹굴뒹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이제 한마디로 고양이들을 뽕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져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거를 통해서 접해서 캣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그 캣닙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먹는 건가요? 캣닙은 사람이 먹을 수는 없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식품으로는 원료로 인정이 안 돼서 캣닙으로 제품은 가공할 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예전 유럽에서 차로 많이 끓여 마셨고요. 불면증에 효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캣닙을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합니까? 보통 캣닙은 가루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가루 같은 경우는 저 뒤에 고양이들이 먹고 있는 사진처럼 이제 가루를 우려내서 여름에는 고양이도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다른 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만드는 제품 중에는 액체 형태로 된 캣닙 스프레이도 있고요.
가루를 활용해서 고양이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고 화장실의 냄새도 잡아줄 수 있는 탈취제 제품도 있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닙과 캣닙 꽃으로 만든 캣닙 차도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 고양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캣닙 차를 우려내어서 그걸 얼려줘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캣닙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요? 캣닙은 씨앗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내가 한번 심어볼까 해서 시중에서 1,000원에 한 봉 파는 캣닙 씨앗을 구했어요. 그래서 키워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보통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캣닙을 키워보시는데 식물 똥손이라고 하죠. 되게 많이 죽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되게 잘 자라서 그럼 내가 이 종자를 구해서 본격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적당한 뭐 양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는 뭐 있을까요? 그것이 수익성이 있어 보였습니까? 네, 시중에 있는 캣닙들은 보통 중국산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원료와 성분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 되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요새는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시대다 보니 내 고양이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직접 캣닙 재배를 해서 이걸 내가 키워서 시장에 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시중에서 1,000원짜리 종자를 사서 키우는 거하고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은 다를 텐데요. 이 재배는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던가요? 보통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지만 이제 일반 분들은 캣닙을 잘 모르시거든요. 캣닙이라고 하면 깻잎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씨앗을 구할 때 종자상에서도 되게 흔하지 않은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구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씨앗 300g을 3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씨앗을 사서 키우게 됐는데요. 캣닙 씨앗을 보면 정말 굉장히 씨앗이 작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모판에 하나하나씩 씨앗을 넣고 모판을 키워서 그거를 이종해서 심는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파종하는지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한 뒤에 지금 최종 키우는 재배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캣닙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다른 재배자도 있습니까? 생산을 하시는 분들 아니 뭐 유일한 건가요? 유일하진 않고요. 근데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캣닙 농장은 정말 귀한 약간 희소성 있는 그런 작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면적은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 혼자 생산해서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400평 정도 되는 시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400평도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은 혼자 하기에는 그 종자는 그러면 이제 자가 채종을 해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씨앗을 사서 심었고요. 지금은 제가 직접 키운 캣닙을 이제 꽃이 피고 나면 씨앗이 열리는 걸 채종해서 제가 생산한 캣닙으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키운 캣닙을 이제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생물로도 파는 거예요? 지금 가공은 이제 본인이 직접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화를 했고 생물로도 파는 거예요, 시중에? 캣닙은 주로 잎을 따서 말려서 분쇄해서 가루로 많이 파는데요. 시중에 파는 것들이 생잎이 없는 이유는 이제 캣닙을 건조했을 때 캣닙에 들어있는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산 등 수입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생잎으로는 판매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건조된 분말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캣닙이라는 것을 재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쌈채를 재배하는 것과 비교 어떻게 어려운가요?
보통 작물은 기존에 재배법이 있는데 캣닙은 재배법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부딪혀 가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서 재배하게 됐는데요. 캣닙은 부추처럼 다년생 식물이라서 이제 잎을 따면 그 옆에서 잎이 또 새로운 잎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종을 하고 보통 25일 정도면 수확할 정도가 되고요. 캣닙은 근데 발화율이 50% 정도로 낮아요. 네, 그래서 씨를 넉넉하게 넣어서 키워내고 저희 고양이도 먹을 거라서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캣닙이 모기 등 그런 벌레들이 싫어하는 작물이라서요. 벌레가 많이 먹진 않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민달팽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맥주로 천연 유인제를 만들어서 직접 퇴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심은 캣닙이 봄을 거쳐서 여름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요. 캣닙의 꽃은 들깨나 참깨처럼 달려요. 그래서 줄기에 무수히 달리는데 이 캣닙의 꽃의 향이 되게 짙어서 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일부러 여름에는 캣닙의 꽃을 수확하려고 하우스 문을 다 열어놓고 키우고 있는데 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도 수확할 때 애를 먹고 있는데요. 쏘이기도 하고 네, 무섭기도 하지만 고양이들이 캣닙 꽃차를 마시면서 행복해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캣닙을 재배를 해서 이제 생물로 파는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제품화를 하고 또 직접 판매를 하는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하는 복합 산업화를 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이걸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에 고민은 저도 고양이 집사로서 제가 캣닙을 고양이한테 줬을 때 겪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캣닙 가루를 줬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뒤에 가루 날림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 또 아이들의 호흡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고 싶어서 2차 가공을 생각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캣닙은 버릴 게 없는 식물인데요. 잎이나 줄기는 말려서 아이들 화장실에 쓸 수 있는 모래탈취제로 만들고 또 생잎은 수증기 증류법을 통해 추출해서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잎, 줄기, 꽃을 말려서 캣닙 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용 제품과 탈취제와 고양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제 같은 이런 제품이네요. 예. 어떻게 그렇게 2차 상품화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캣닙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펫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농업대학 농식품과에서 식품 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반려동물 영양학은 제가 독학으로 따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가 이전에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아까 집사라고 했죠. 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그 관심과 또 열정과 또는 그 아이디어로 이제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출시되자마자 바로 반응이 왔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상당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캣닙이 모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이의 70% 정도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워낙 고양이들의 성격도 양반양이라고 이제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안 좋아하는 고양이들도 있지만 굉장히 좋아해주고 제 제품으로 인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신 고객님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품 중에 특허까지 뭐 만든 제품이 있다고요? 네, 특허를 받았는데요. 고양이 스프레이 추출물이라는 특허를 출원해서 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생활화학 제품 안전 검증 테스트를 통과해서 검사 번호도 네,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연히 최초라는 것일 거고요. 해외에도 그런 제품은 없는가요? 해외에도 제품이 많긴 한데요. 중국산 제품은 분말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액체 형태는 더군다나 어떤 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기도 하고요. 미국산이나 뭐 캐나다산 다른 제품들이 많은데 그냥 캣닙 오일에 물을 섞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캣닙에서 추출한 오일을 그냥 네. 물에 타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품보다는 지금 꽃냥에서 만든 제품이 좀 더 우수하고 독창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네, 저는 제 제품에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군요. 아이들한테 예. 좋은 제품이라고 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도 역시 그 제품인가요? 네, 캣닙 스프레이가 가장 잘 팔리고 있고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캣닙 스프레이와 모래탈취 파우더 두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이제 캣닙 차는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로 하나씩 같이 동봉해 드렸었는데 그거를 동봉해 드린 걸 보고 고객분들이 이건 왜 판매 안 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 12월에 캣닙 차라는 제품으로 티백 형태의 제품도 추가로 출시를 하게 됐고요. 캣닙 꽃차는 저한테 특별한 제품인데요. 12살 고양이인 어르신이 캣닙 차에는 반응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반응이 무뎌진 거죠. 그런 고양이가 캣닙 꽃차는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한다고 캣닙 꽃차만 따로 구입하고 싶으시다는 고객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저한테 특별한 제품이기도 하고 수확하는데 힘든 점이 있어도 제가 열심히 수확할 수 있게 만들게 해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위한 그 꽃차라는 것이 정말 그 독특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아마 고양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집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는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이 공짜로 시식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다른 제품을 팔 때 그 꽃잎차를 이렇게 동봉한 것이 그런 의미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연히 됐던가요? 처음에는 그냥 시제품 만들었던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차를 서비스로 드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정식 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되어서 꽃차를 수확하는 게 힘들지만 저도 굉장히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파는 것이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뭐 최후의 관문일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전략들을 뭐 생각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계신지? 네, 홈페이지로 판매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집사 농부가 키우는 캣닙 재배 일지라든지 시골에서 고양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일상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진과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했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태풍 때문에 비닐이 다 찢어지고 많이 훼손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정말 이제 비닐하우스가 날아갈까봐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잡고 울었는데 그 이후에 보수를 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했더니 고객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오히려 힘내라고 커피 쿠폰을 보내주신 고객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힘든 일이었지만 오히려 고객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공감 마케팅 또는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뭐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중국산 등 믿을 수 없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키우는 제품을
믿을 수 있게 노출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게 오히려 고객분들한테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혹시 마케팅이라는 것을 따로 배운 적은 있는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타고난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판매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가격을 정하는 것일 것 같은데 가격은 지금 어떤 꽃잎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떤가요? 캣닙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잎과 줄기를 티백으로 만든 제품이 13개가 들어있고 꽃차는 하나 따로 포장을 해서 동봉해서 총 14개의 티백이 들어있는데요. 17,9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캣닙 분말 양으로 쳤을 때는 작지 않은 양인데 적당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우리가 녹차라든지 이런 차에 비하면은 싼 것은 아닌가요? 싼 건가요? 캣닙 분말을 그램으로 환산해서 따졌을 때는 국내산 캣닙 정도의 가격에 저는 꽃차를 하나 더 드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성비는 좋고. 네. 예. 그러나 하여튼 고부가 가치 제품인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우리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사업도 순조롭게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캣닙은 고양이가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근처 밭에서 날라올 수 있는 농약 같은 부분도 체크를 해서 안 날라올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해서 거기다 캣닙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45종의 잔류 농약 검사에서도 불검출 판정을 받았고요. 그거를 공지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고비가 있었는데요. 사실 캣닙차를 출시하기 전에 캣닙차도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료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고 싶었는데요. 사료로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료 쓸 수 있는 원료인 사료 공전에 등록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캣닙은 원료에 등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박하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지만 개박하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검정위원회라는 곳에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캣닙은 등록이 안 되니 그냥 팔아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도 중에 샌드박스 규제 완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허가나 뭐 제품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저도 캣닙이 사료 원료로 등재되는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판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시작한 텃밭 농사에서부터 반려동물 산업을 새로운 또 그 트렌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또 수상도 많이 했네요. 네. 예, 어떤 수상을 했는지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건 2018년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아이디어상 수상이 계기인데요. 농식품유통교육원이란 곳에서 청년 직거래 창업이란 과정을 들었고 거기 강의장이신 이하늘 대리님의 권유로 이 콘테스트를 지원하게 됐어요. 예. 그 결과 아이디어상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마케톤이라는 마케팅 대회였어요. 마케터 분들과 디자이너 분들과 한 팀이 돼서 마케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서 발표하는 대회였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예비 창업자였는데 운이 좋게도 마케터 분들과 디자이너 분들 모두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였어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잘 발표를 했고 그중에 2등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로롱이라는 브랜드 명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브랜드라고요? 고로롱이라는 브랜드 명인데요. 예. 고양이들이 행복할 때 고로롱 고로롱 거린다는 의미를 두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다른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요? 네, 저쪽에 있는 사진은 고창에서 청년 농업인 분야로 나가서 청년 농업인 중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던 네, 대회이고요. 가장 가운데 있는 사진이 가장 최근에 받았던 상인데요. 파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상이고 농협에서 주최를 했고요. 여기서 1등인 대상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두둑해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네요. 예. 창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반려하는 고양이가 길고양이, 요새는 이제 표현을 동네 고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양이를 직접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길고양이들의 삶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서 캣닙을 재배하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그 TNR이라고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에 힘쓰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고양이 쉼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쉼터는 봉사자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고양이들을 돌보는 쉼터였고요. 자립형 호스피스 쉼터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사실 거기에 첫눈에 반하게 된 계기는 물론 고양이였어요. 예. 거기 방문했을 당시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까미라는 무릎냥이자 손님 접대냥으로 불리는 고양이가 제 무릎 위에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요. 그 고양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그곳에 많이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고양이만 그렇게 좋습니까? 고양이만 편애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강아지들도 반려견 부분도 굉장히 큰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캣닙을 이용해서 고양이용 제품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시장을 더 확대해서 강아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캣닙에 모기 퇴치 성분이 있어서 산책을 많이 하는 강아지가 쓸 수 있는 모기 기피제 그런 것들도 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아직 이를 감이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후배 귀농인들, 예비 창업인들이 또 관심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조언들을 요구하는가요? 특이한 작물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해남에서는 농장을 방문해서 배워가서 해남 쪽에 캣닙 작물 재배 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지도사님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 저도 아직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그 부분은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프라인 마켓을 열었을 때 청년 농업인 분이 캣닙에 관심이 있다고 멀리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오셔서 캣닙 화분을 다 사가시기도 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농업이 어려운 것이 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캣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수익성이나 경제성, 사업성이 있으면은 또 새로운 진입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이 가끔 오는데 저도 이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 그분들한테 아직 가르쳐 드릴 그런 역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잘 해 나가시도록 저도 이제 응원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든지 첫 발을 딛고 첫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뒤따라가는 것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 선도를 하는 이런 고양이를 이용한 반려산업을 선도를 하는 입장인데 같이 노력을 해서 시장을 키워가고 반려산업 전체로도 좀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문현진 대표처럼 그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성공하는 그런 사례보다는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동료라고 할까요?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저도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한데 농업을 통해서도 조금만 색다르게 시각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캣닙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작물을 선택해서 해가고 있지만 그리고 부딪히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도 많지만 새로운 길을 나아가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고양이 집사 농부로서 변신을 해서 일단 성공적인 진입을 한 청년 농업인으로서 앞으로 목표가 또는 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11마리 고양이의 집사 농부로서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길고양이용 사료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캣닙에는 피임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을 이용해서 길고양이들이 출산의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캣닙 사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틈새 시장인 농산업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농업의 저변을 조금 확대하고 농촌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내용을 지켜보셨을 농업인, 특히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요새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고양이도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이 고로롱 고로롱 행복한 울음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도전은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반려동물 산업이 이제 농업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문현진 대표 같은 분이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반려산업의 규모도 좀 확장을 시켜서 그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귀농귀촌 5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농촌을 찾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귀농은 40세 미만이 과반을 넘는 말 그대로 젊은 귀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의 증가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실현은 물론 이들의 젊은 감각은 농업 분야가 신성장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 거둘 청년 농업인들이 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으로 화답하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